더울 때 이 시원한 제로 음료 많이 드시죠? 오늘 제로 음료 많이 드시는 분들 좀 뜨끔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동아일보 지난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제로 음료의 배신. 이 설탕 함유 음료보다 당뇨 위험이 더 높아. 우리는 제로 음료라고 해서 뭔가 건강에 좋을 줄 알고 마셨는데 배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보다 당뇨 위험이 더 높다. 진짜 배신 맞네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우리가 샅샅이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인공 감미료 첨가 탄산 음료를 하루에 한 캔만 습관적으로 마셔도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8% 증가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 요거 봅시다. 인공 감미료 첨가 탄산 음료. 인공 감미료를 왜 넣죠? 제로 음료입니다. 제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설탕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럼 설탕 대신 단맛을 어떻게 내죠? 인공 감미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 첨가 탄산 음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로 음료입니다. 자, 제로 음료를 하루에 한 캔만 습관적으로 마셔도 하루에 한 캔. 저도 쉬웠어요. 옛날 젊을 때. 지금도 뭐 그냥 한 캔 마시는 건 쉬운데 하루에 한 캔을 매일 마신다는 것은 저는 현재 그렇지 않지만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한 캔 마시는 정도야 진짜 물 마시는 듯이 쉽게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루에 한 캔 인공 감미료 음료, 제로 음료를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8% 증가한다. 자, 제2형 뭐 골치 아픈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인병, 그러니까 뭐 고혈압 당뇨 할 때 그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이인데요. 그게 38% 증가한다. 상당히 높은 숫자 같이 보여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로 음료 마시면 당뇨 위험이 38%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아까 배신이라는 단어에 제가 좀 중점을 뒀는데 우리가 뭔가 당뇨에 안 걸리려고 일부러 제로 음료를 골라 마시는데 당뇨 위험이 38% 증가한다. 근데 놀라운 건 뒤에 문장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놀랍게도 나왔네요. 놀랍게도 이 수치는 일반 설탕이 들어간 청량음료를 같은 빈도로 마신 사람들의 위험 증가율 23%보다 높았다. 자, 그럼 일반 설탕이 들어갔다는 음료는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설탕 음료입니다. 설탕 음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설탕 음료를 말하는데 이 설탕 음료의 당뇨 위험은 23%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일부러 지금 설탕 안 먹으려고 제로 음료를 택했는데 그게 당뇨 위험이 38%고 설탕 음료를 그냥 그대로 마시면 23%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배신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이게 정말일까? 누가 이런 말을 하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교, 로얄 멜버른 공과대학교, 빅토리아 암협회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40세에서 69세까지의 호주 중장년 36,608명의 설탕 및 인공감미료 섭취 습관을 조사한 후 14년간 추적 관찰했다. 와, 일단 우리가 호주 모나시 대학교 좀 생소해 보이는데 호주 모나시 대학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좀 권위가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 연고대 수준의 아주 권위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런 대학교에서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했고요. 36,000명. 이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추적 관찰했잖아요. 이런 연구를 이제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코호트 연구는 이 논문에 있어서 또는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방법이어서 아마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 어떤 이권 단체, 뭐 기업이나 기관이 좀 끼지 않고 순수하게 대학과 뭐 암협회가 했으니까 아마 연구의 신뢰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6,000명 정도를 14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모나시 대학교의 영양학자인 로벨 후센 갑티머 교수님이겠죠. 박사는 설탕 또는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를 하루에 한 캔 이상 마시는 것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고 말했다. 자, 아까 36,000명 대상으로 14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설탕이든 인공감미료든 하루에 한 캔 이상 마시면 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좀 우리가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는 제로 음료를 일부러 마시는 것은 당뇨병에 안 걸리려고 마시는 건데, 이 연구 결과가 설탕 음료를 먹든 인공감미료를 먹든 하루에 한 캔 이상 마시면 얘 당뇨병 위험이 높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배신이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설탕 음료를 먹든 제로 음료를 먹든 둘 다 당뇨 위험 높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지는 거죠. 설탕 음료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는데, 제로 음료가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게 이번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이 권위 있는 연구니까 그런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데 이제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체중을 보정 변수로 넣을 때 설탕과 인공감미료가 서로 다르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자, 이 보정 변수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십시오.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면은 설탕 음료와 제로 음료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몸무게 기준, 이제 당뇨 위험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몸무게를 기준으로 이제 당뇨 위험을 한번 본다는 거죠. 자, 밑에 나옵니다. 설탕 첨가 음료의 경우 체중을 고려하자 당뇨병과의 연관성이 사라졌다. 즉, 비만인 경우 정상 범위를 초과한 체중이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 설탕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만인 경우, 그러니까 몸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경우 이 정상 범위가 비만인 부분, 그 초과한 체중 때문에 그게 당뇨병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설탕을 더 먹어도 별로 당뇨의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몸무게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당뇨 위험을 보면은 설탕 음료의 경우에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은 비만이라는 겁니다. 비만이라는 말이 몸무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만인 사람은 이미 몸무게 자체가 당뇨에 걸리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서 설탕 음료를 조금 더 먹어도 당뇨 위험이 별로 높아지지 않더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하죠. 이미 비만이니까 설탕 음료 하루에 한 잔씩 더 마셔도 당뇨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작용 기준을 보니까 설탕 음료를 마시면 이제 열량 과다로 비만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 위험이 증가한다. 이 경로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설탕 음료 마시면 이게 이제 이 열량이 높아지니까 열량 과다로 이제 비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만 때문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약발이 떨어진다는 거죠. 인슐린 약발이 떨어지고 그래서 당뇨에 걸리더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작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설탕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비만이 아닌 사람은 이제 이 설탕 음료에 대해서 먹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음료는 비만에 당뇨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비만이 아닌 사람은 당뇨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인공감미료 음료로 가보겠습니다. 반면 인공감미료 음료는 체중을 감안하더라도 중요한 변수로서 유효했다. 이는 체중과 무관하게 인공감미료가 독립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사한다. 자, 이것도 조금 거리 어려운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몸무게 기준으로 이제 당뇨 위험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설탕 음료는 비만이 위험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제로 음료는 뭐가 위험이냐면 그 자체가
인공감미료 자체가 당뇨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아닌 사람이 인공감미료 음료,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시면 인공감미료 자체가 당뇨 위험을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거죠. 우리는 제로 음료가 당뇨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논문 결과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인공감미료 음료도 당뇨 위험을 상당히 높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설탕이 아니잖아요. 인공감미료는 설탕이 아닌데 왜 이게 당뇨 위험을 높이냐에 대해서 연구진이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연구진은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교란, 포도당 대사 이상, 인슐린 반응 변화 유발 등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체중 증가 없이도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생물학적인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자, 요거는 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요. 바로 위에 이 문장이 있었죠. 아까 이 비만인 사람은 이 설탕 음료를 마실 때 이런 작용 기준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밝혀진 거예요. 논문으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인공감미료를 먹고 우리가 당뇨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직 그 작용 기준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해석했다. 아마 이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자, 그게 뭐냐면 제로 음료 안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제로 음료, 인공감미료가 이제 들어와서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키더라. 이 교란되면서 이제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슐린 반응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거와 이제 연관되는 건데 위에 거는 이제 설탕 음료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로 음료입니다. 자, 똑같은 걸로 보세요. 제로 음료를 마시면 이제 이 장내 미생물 교란 이게 벌어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정리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가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교란되면서 이제 포도당 대사 이상이 벌어지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인슐린 약 빨리 떨어지더라. 라는 이제 이런 가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연구진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어느 건 밝혀진 거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보세요. 실제로 이전 연구에서 아스파탐이 설탕과 비슷한 식후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고 사카린과 수크랄로스가 짧은 기간 내에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를 통해서 포도당 내성을 저하시키더라. 자, 이거는 이제 부분 밝혀진 겁니다. 논문으로. 자, 이전 연구에서는 아스파탐이 뭡니까? 인공감미료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일찍 나온 건데요. 자, 아스파탐은 설탕과 비슷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더라. 아, 그러니까 이 아스파탐은 설탕이 아닌데도 설탕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는 거예요. 또 사카린과 스크랄로스, 이것도 인공감미료입니다. 자, 이 사카린과 스크랄로스도 이제 먹은 뒤에 장내 미생물 조성이 바뀌더라. 어떻게 바뀌냐?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좀 교란되면서 요 위에 말한 이제 포도당 대사 이상이나 뭐 인슐린 반응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들은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연구진이 좀 결론을 내립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인공감미료가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단정할 수 없다. 아, 우리는 이제 느낌이, 그러면 설탕은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비만인 사람 경우는 이제 비만 자체가 원인이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설탕을 안 먹으려고 제로 음료를 먹었는데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가 당뇨병의 원인인가라고 궁금했는데 연구진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아직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당뇨병 발병에 관계하는 요인들이 워낙 많아서 과연 이제 이 인공감미료 그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가 둘의 연관성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논문에서 우리가 연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공감미료와 당뇨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인과 관계가 있어야 이걸 밝혀야 이제 인공감미료가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은 밝힌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 연관성은 밝혔는데 인과성은 아직 밝히기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과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진이 말합니다. 인공감미료는 당뇨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대안으로 권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인공감미료 자체가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이제 그루텐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설탕 안 먹으려고 이제 인공감미료를 택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인공감미료 자체가 이제 새로운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루텐 교수가 권합니다.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는 종종 건강에 더 좋다고 홍보되지만 그 자체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정책은 모든 비영양 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 이제 조금 따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제로 음료 또는 인공감미료 음료가 이 설탕 음료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로 음료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건강에 좋은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인공감미료도 그 자체로 위험이 높아지는데 아직 그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지만 적어도 당뇨 위험은 더 높인다는 것들이 이번 연구 결과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 제로 음료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제로 음료. 제로 음료라는 게 뭔가요? 일단은 뭐 이번 기사로 보시듯이 설탕이 제로, 슈거 프리를 제로 음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칼로리가 없는 음료, 또는 뭐 알코올이 없는 음료, 카페인이 없는 음료, 뭔가 없는 거를 다 제로 음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제로라는 뜻에서 뭔가 나쁜 게 빠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케팅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제로라고 하면 나쁜 게 빠졌다고 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진 거는 빠진 게 맞지만 대신 뭐가 들어갔잖아요. 인공감미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 음료라고 해서 위험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갔는데 그 다른 것이 또 다른 위험을 나타가 아니라 낳을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이번 연구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에 봉착합니다. 더워 죽겠는데 내가 설탕 음료를 마셔야 되냐, 제로 음료를 마셔야 되냐, 나는 뭘 마셔야 되냐. 이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루텐 교수가 말한 거죠. 좀 이 모든 영양 음료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섭취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설탕이든 인공감미료든 단맛 그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좀 접근해야 맞다는 게 이번 연구 결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